저는 1억 안 받고 취업만 보장해서 좀 줄 거예요. 네. 담배는 법과 상관없이 일단 엄마로서 난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아니, 있다. 자식을 위해서 이거잖아. 예. 제 간은 내 거니까. 내가 준다는데 누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 간이니까 줘도 내 간이니까.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정하겠습니다. 법 위반은 안 되죠. 네. 제가 그냥 재미있으려고 했다. 재밌어요. 네, 엄마의 재미있으려고 했다. 저기 왜냐면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 이 정도의 표현인 거지. 김태현의 정치쇼. 이창열님 단변 오늘은 볼 수 있나요? 신삼변 코너에 탑오브 탑탑탑 시그니처인 단변이 없으니 안고 없는 찐빵이요 콜라 없는 빅맥이요 콜라 없는 인력은 진짜 큰 거죠. 네. 안 되지. 사이다 없는 인천 아빠들 아, 안 되지.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 양변과 백변은 뭔가요? 안고 없는 찐빵이니까 둘은 그 우리는 찐빵이 저기 어? 둘이 찐빵. 저쪽이 내가 안 콜라면 우린 빅맥이고 어? 빅맥이야 빅맥? 근데 빅맥이 더 감자튀김? 비싸. 그렇지. 콜라가 좀 싸. 저기가 안 그럼 꼬면 싸지. 우리가 찐빵이죠. 아니 찐빵 요새 이게 반죽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금요일 3, 4부 신삼변 시대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세 분의 단문지 변호사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그러지. 네 안녕하세요. 이 징글이 크리스마스 징글벨은 아니겠죠? 아이 맞아. 징글징글 양지열입니다. 형은 저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삼변 시대 코너에서만큼은 바른 최고죠. 사람, 그쵸. 예. 선한 사람, 지적인 사람, 인기쟁이. 그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뭐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어? 제가 적극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아, 여러분께서 아유.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유, 좋습니다. 감사할게요. 네. 네네. 어쨌든 저 책이 출간되면 저작권의 일부는 여기에 기록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유호그님께서 테디는 축구와 3변 시간 제일 신남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근데 지치셨어 이미.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저 백변이랑 10분을 막 떠드는데 오늘은 백이 얘기를 좀 덜 해가지고 덜해가지고 덜 오늘 더 떠들었어요. 피곤했어. 지쳤어. 제가 이제 그 3변 시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세 분과의 오래된 인연도 있지만 이 3변 시대 아이템들이 부담이 좀 많아요. 없죠 그렇죠. 없죠. 정치랑 다. 또 하나의 시그니처고 여의도 그렇죠. 타짜. 이것도 잘못하면 또 그건 균형 한 있는 폭- 시사. 폭주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렇지. 균형이 무너지니까. 균형이 무너지면 이게 유튜브인지 공중파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네, 신삼변 시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6599님. 저는 조건 없이 백성문 변호사님 지지합니다. 뭐야. 저 지금 검색 들어갑니다. 6599. 내가 아는 사람 수도 있어. 어?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니신가요? 네. 사모님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어? 그분은 방송국에 계세요. 6599? 나 하나 있네. 예. 한 분 계시네. 하나 있네. 한 분 계셔 6599. 예. 구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대신 출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옵니다. 네. 박나미님 지난주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시니 너무 좋네요. 최단배 변호사님 휴가 자주 가셨어요. 제가 오늘 완전히 오자마자 그만두란 얘기인데. 제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단속을 이게 했거든요. 그만두란 얘기야 이게. 오자마자 누구냐 했더니 막 깜짝 놀라서 백성원 변호사님이 나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경거망동 중에 세 분 중에 하나면 양지열 변호사거든요. 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오빠인가요? 뭐 경고망동하진 않았고요. 아, 그냥 네. 조용해서 좋다 그랬어요. 아 조용 좋다. 네. 맞네요. 최단비 안 나오니까 조용해서 좋다. 좋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튜브로 네. 엘레노 세븐님께서는 집에 엄마가 없는 허전한 느낌이다. 뭐 이런 우리 안고 없는 찐빵을 찾는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요거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 난리예요 이거. 뭔 뭐- 내용이에요? 최근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눈사람인데, 원래 그 가끔 이렇게 거리에 눈사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냥 그걸 그런 부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만 보이면 부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또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난 있고. 최근에 본 기억이 없어. 아, 그래요? 어. 근데 이게 학교 주변이나 학교 안에는 많아요. 그 안에서는 학교에? 그러니까 요번에 이 아이템도 이 눈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 19일에 이제 전남대 예술대학 인근에
그 만화 캐릭터를 닮은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네. 몸통 머리 얹은 그 아주 간단한 눈사람이 아니라 너 제주 좋다. 네,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네. 그래서 뭐 머리에 빨간 머리끈까지 이렇게 질끈 동여맨 여자 아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눈사람인데요. 저게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속 캐릭터 바넬로피라고 하는데 닮았습니다.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눈사람이 아니라 거의 예술 작품에 준하는 수준의 눈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저거 눈사람 만들 때 한 7시간 걸렸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그 정도 걸리죠. 저 보면 표정까지 살아있는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그래서 오후 8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걸 만들어 놓고 딱 생각이 난 게 누가 지나가다 부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부수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만들려고 잠깐 과실에 갔다 나오니까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와장창에서 유튜브로 사진 나가는데요. 네,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저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원래 저 작품은 완전 진짜 그 주먹왕 랄프 주인공은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지. 근데 저 부신 게 예를 들면 뭐 파란 쪽이 아니라 그냥 어. 짧은 시간 내에 빨리도 부셨다. 완전히 그냥- 흔적 없어져 버렸는데?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쾅 하고 무슨 거의 예. 일부러 산산조각을 내버릴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떤 이유 때문에 눈사람을 차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눈사람을 차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글이 올라오면서 야 그냥 우리 저 일반 눈사람이 아니라 저 거의 뭐 누가 봐도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든 눈사람을 저렇게 부순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저는 네. 여기에서 이 질문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눈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일반 우리 같이 못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일반 사람이 만든 눈사람과 이렇게 예대에 사는 눈사람이 다 비슷하게 똑같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권리요? 살아있을 권리. 눈사람이 눈사람이? 살아있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 죽어도 되고. 저는 눈사람 아예 못 만들어요. 저는. 나 어릴 때 알고 해봤는데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 이게. 알고 있습니다. 뭐 손으로 하는 거 할. 구가 안 만들어지죠. 구가 안 만들어. 안 돼, 나는 이게 막. 밀면 뭐 이렇게 내보내줘요? 동그랗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돼? 할 줄 알아? 아, 할 줄 알죠. 진짜? 그거 쉽잖아요. 백성문 변호사가 여기보다는 나아요. 김태형 훨씬 변호사가 낫지. 나아요. 난안 되더라고. 동그란 거 만들 수 있어. 아니, 눈사람은 못 만들죠.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이분이 만든 시간이 완성한 게 새벽 3시 30분이에요. 그 새벽 3시 30분에 이 추운 날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학교 캠퍼스에 새벽 3시 4시쯤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팻말 가지러 간 사람이면 저는 이거 거의 노리고 부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도 들어요. 학교 캠퍼스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추운 이거를 날. 그 추운 날 기다렸다가 부순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부순 이유 이제 다 추정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아까 그 부서진 사진 혹시 올려주시면 그 뒤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편말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 어디로 보이는 가는지 거야. 뭐 이런 그런 아, 예. 바넬로피. 저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눈사람이 가려져서 저 뒤에 지금 부순 다음에 보이잖아요. 무슨 연구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부순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아니 그거면 네. 제가 얘기한 제가 것처럼 그걸 괜찮다는 게 사람들 아니고. 많이 다니는 오전 시간 이후에 아 이거 안 보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얌전히 치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벽 4시에 누가 팻말 분다고 되게 이상해요 진짜. 거의 이거 음주 상태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화풀이. 이런 거 보면 댓글 달잖아요. 뭐라고요? 저 예를 들면 찬성 반대. 어. 뭐 그런 의견들 좀 올라와요? 아니 여기에 반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이 바넬로피를 죽였는데 반대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네. 이 정성스럽게 만든 눈사람을 부순 게 형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느냐.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죄물생계죄로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감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물론 이제 최 변호사님이 왜 동그란 눈사람이랑 얘랑 차별하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동물이 같은 동물이 죽어도 생선류가 죽는 것과 예를 들어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원숭이라든가 이런 게 죽는 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도 영장류이기 때문에
자기랑 백성호 변호사님 지금 제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담배를 아니, 지금 양변을 쳐다보고. 끝까지 들으면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비슷하게 생긴 존재에 대해서는 이걸 함부로 못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선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사람이랑 비슷한 존재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좀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동그란 눈사람보다는 이런 정도의 이 사람 모양이 되면 더 아니 이렇게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더군다나 아이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부숴 이런 감정이 드는데 새벽 4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걸 이렇게 부쉈다? 저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심보가 문미희님께서 뭔지. 그 알이 출동해야 하나요 하면서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바넬로피라고 이제 주먹왕 랄프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이가 크셔가지고 안 보셨군요. 주먹왕 랄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건 아는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바넬로피가 그 안에서 주인공인데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거의 게임 세계거든요. 게임 세계에서 약간 그런 버그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얘를 싫어하고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있어야 그 모든 게임의 세계가 끝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중요한 캐릭터네. 완전 중요하죠. 약간 보면 약간 김태현 변호사 같은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그라 그러지 않았어요? 버그? 무기징역에 처해. 우리는 버그라고 생각하지 말고 봤더니 중요한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더욱더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얘가 죽었다고 그러면 하니까. 이거 재무손괴 처벌돼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눈축제한테 있죠. 삿포로 눈축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막 사진 보면 그렇죠. 작품 있고 네. 우리도 뭐 평창 어디선가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 부시면 재무손괴. 그거는 재물손괴에다가 업무방해까지 될 수도 있죠. 눈축제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요거는 네. 그 우리 동글동글 김태현 변호사 못 만든다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사람 그거 가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두면 녹는 정도의 그런 거를 부쉈다고 과연 재물손괴죄가 되느냐? 일단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긴 해요. 근데 요 마넬로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에 이제 부수지 마세요라는 편말도 해놓고 이거에 대한 뭐 뭔가를 부여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 단계에서 부수면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좀 그러네요. 타인의 그러니까 재물손괴가 타인의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현 변호사 알면서도 이제 진행상 물어보셨는데 그 눈축제에 있는 몰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눈축제 나도. 그러니까 눈축제에 있는 건 눈축제를 진행하는 업체 측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요 바넬로피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학생 만든 예대 학생에게 소유권이 과연 있다고 해야 될지가 모호해지기도 하고요. 굳이 따지면 이 학생은 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페넬로피 또 바넬로피 저작권. 잠깐 여기서 새로운 법학의 영역에 개척하신 감정 법학의 감정 한번 주자. 법학. 네, 최장비 제가 로스쿨 교수께서 어젯밤에 새로운 이론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전에 네. 너무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무 이거는 이대로는 두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님들 말씀 다 맞아요. 당해 처벌할 수 없고 재물손괴고 사실 뭐 눈사람 찬 거 가지고 처벌한다면 우리나라가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아닌 건 맞죠.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너무 이게 왜냐면 저희 아들도 눈사람을 안 들었는데 눈사람 머리를 누가 발로 쳤대요.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자기는 눈사람 그 막 모자도 씌워주고 막 다 했는데 눈사람 머리가 없어진 거야.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여도 머리를 죽이는 건 아닌데 눈사람이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법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자료 청구는 해야 되지 않나. 민사로?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청구해야 되지 않나. 받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해봐야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뭐 네. 그 현실적인 방법은 이 부순 사람이 오히려 더 해를 입게 돌러서 만들기 뭐 이런 거 요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쵸. 예. 못 부수게 그 안에 돌을 넣으면 발로 차면 발이 아프니까. 눈사람은 돌은 남고 예. 어릴 때 눈사람이 안 돼가지고 나도 그 생각 해봤어. 진짜요? 돌을 넣고 굴리면 모양이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동그랗게 만들려고 돌을 안 넣으니까 되더라고 난 그것도. 그걸 넣어도 안 돼요? 갑자기 난 근데 못하겠어. 이것도 우리 이제 예전에 형법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장에 예전에 유리병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깨진 거 꽂아놓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도둑이 넘다가 그것 때문에 다치면 그건 그 아니죠. 담장을 만든 사람에게 상해죄 그 아니죠. 민필적구에 상해가 있느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게 상해가 안 되는 이유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눈사람을 부수려고 발로 찬 사람은 과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돌덩어리를 넣었을 때 이게 상해가 안 되느냐. 저는 이게 민폐축구에 의한 상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아니죠. 나는 상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의 머리의 중심을 눈사람은 좀 그 잡으려고. 누구도 차지 않을 발로 찾지 거라는 않고. 착한 근데 마음에서 김태현 변호사처럼 잘 못 만드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동그랗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 청취자분들은 알겠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지금 남 PD가 밖에서 그만하라고. 야, 이 사람 이 눈사람을 가지고 지금 15분 토크를 하고 있네.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 끝날 아, 때까지. 뭐 이런 약간 표정이었어. 다음 주제는 요거. 이거를 빗나간 무정인가? 아들 취업시키면 제 간을 드릴게요. 좀 약간 자극적인 멘트이긴 합니다. 답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A 씨가 올해 2월 정도에 지인을 통해서 한 건설회사 회장이 병에 걸렸다. 근데 간 이식이 필요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장 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본인이 엄마입니다. 간을 회장에 기증을 하겠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현금 1억이랑 자신의 아들이 그때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그 회장의 며느리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라는 이유가 중요한 게 그런 장기식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가족만 장기식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딱 주겠다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는데 또 신기하게 장기가 맞아요. 원래는 잘 안 맞거든요. 그렇지. 장기가 맞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입원을 했는데 문제가 하루 만에 이 어머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장기를 이식할 수가 없어 코로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술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입원이 길어지는데 이 여성한테 그 회장님의 약간 그 경호원 같은 게 붙었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며느리라는데 자꾸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저 사람을 수상하다 해서 대하는 게 병원들 대하는 게 회장님 다르잖아요. 며느리 대하는 것처럼 예. 안 했겠지. 그- 그래서? 근데 또 거기다가 이 여성의 형부라 그랬어. 맞아요. 형부라고. 근데 형부가 막 감시해. 못 도망가게. 자꾸 감시하고 막 하니까 수상해서 결국은 이 간호사가 장기매매 같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간호사들은. 그래서 결국은 관계기관의 덜미가 잡혀서 발각되고 수술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저 넷 중에서 아들 있는 엄마는 아, 유일합니다. 접니다. 아들 없어요? 아들 나만 있어요? 아들 있는 엄마. 엄마는 나밖에 없죠. 다 아빠니까. 아니, 네. 그리고 저희 셋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없어요? 알면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네. 네. 모르죠. 저희 셋은 다 딸만 있어. 네. 네. 성공하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들보다 딸이 좋습니까? 딸이 좋죠. 네. 이거 갑자기 아침마당 분위기가 됐네. 어쨌든 어때요? 이거 엄마로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 줄 겁니다. 진짜? 네, 진짜로. 네. 제가 아까 사실은 이제 오빠 앞에서 이제 백 오빠가 웃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반 줄 거라 했더니 백성 변호사께서 쓸모없는 간은 줄 필요가 없다. 그간 나는 반대일세. 이미 알코올에 많이 어, 젖어 있는 그간. 악화될 수도 있어요. 쓸모없다고 그런 간은 줄 필요가 없다 얘기하시지만 저는 줄 겁니다. 저는 1억 안 받고 취업만 보장해도 저는 줄 거예요. 네. 엄마 실제로 뭐래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전 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이 무직도 아니에요. 근데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부모님들 제일 많이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 세대 키워왔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우고 그게 대한민국 늘상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담변 네. 담변은 법과 상관없이 일단 엄마로서 난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 이거잖아. 제 간은 내 거니까 내가 준다는데 누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 간이니까 줘도 내 간이니까. 내 간인데 줘도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을 전혀 몰라서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건 법을 아니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담변처럼 담변은 전문가니까 이제 알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법을 모르는데 왜 회장 며느리라 그래요? 친족 간에만 시킨 거지. 처벌 안 당한다는 네, 거를 맞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지. 짐작은 최소한 했겠죠. 처음에는 몰랐어도 그 이유는 알고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간 이식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의 변명이죠. 물론 모정은 이해가 가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요거 광고 듣고 광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연료 받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많이 드세요 광고. 실제로 어떻게 이게 처벌이 되는 건지 좀 얘기 좀 나눠보죠.
속보 하나 알려드리죠. 저희가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좀 연기가 났다. 그래서 열차가 중지됐다는 속보를 말씀드렸었는데 운행이 재개했답니다. 작은 화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화재가 모두 다 진압이 돼서 지금 안전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이 재개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만약에 화재면 그렇죠. 출근 예전에 우리 시간이고. 안 좋은 큰 사고 났다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 장기 매매 그러면 네. 박백변을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장기 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를 내가 기증하고 네.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내 장기를 누군가 뭐 치료를 위해서 내가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게 악용될 가능성이 많죠. 얘네 돈 받고 안 팔고 맞죠. 야, 내가 우리 그렇죠. 아버지 간 드리겠다. 내 의지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그 장기 매매로 활성화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내 거 내가 준다고 막 네. 해버리면 그렇죠. 돈 받고 뭐 그렇죠. 신장 팔고 이럴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장기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친족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그 경우에는 네. 이제 장기 기증하고 그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그거는 열어놨어요. 네, 그 길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며느리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이제 사실상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도 꽤 세죠.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 아까 그 단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엄마여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정하겠습니다. 법 위반은 안 되죠. 제가 그냥 재미있으려고 했다. 네, 엄마의 재미있으려고 했죠. 저기 왜냐면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 이 정도의 표현인 거지. 우리 단변은 정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네. 인격이 있어. 그 두 가지? 로스쿨 교수 변호사 최단비하고 네. 엄마 최단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정정하겠습니다. 엄마 최단비 아니 그때는 이제 좀 여기서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신인규 변호사님이 제 자리 잘릴까봐. 꿰찰까봐 네, 좀 잘해보고 싶어서 제가 좀 너무 무리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때 말로 어그로를 끌기 위한 네네네 거. 무리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기 지금 김은주 님도 엄마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역시 엄마의 마음에 대해선 이해를 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엄마는 네,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물론 법 위반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것도 오죽했으면. 일종의 성공 못했고. 네, 그렇죠. 자 그럼 회장 어때요? 회장 브로커도 있을 것 같은데. 회장 회장은 결국 그 간이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브로커들은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 잡아야지. 뭐. 거래를 매개한 사람은 징역 1년이었고 또 이 매개의 공범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막상 이 장기를 매매하겠다고 한 엄마가 300만 원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 근데 거죠. 이게 브로커를 잡는구나. 왜 브로커를 잡아야 되냐면 제가 또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해서 조금 방금의 그 제 인격과 좀 상반되는 문제가 지금 있지만 로스쿨 교수 차담에 들어왔어요. 고개 한번 흔들고 시작하지. 이게 섞이면 안 돼. 한번 시작할까요? 이게 장기 매매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장기와 관련된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냐면 장기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주겠다 선택을 하고 그게 팔리는 순간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취약한 그 계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살고 돈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내 장기까지 팔아서 이러한 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우리 가족한테 뭐 신장 저는 이런 분들 혹시 어떻게 그런 거 하셨나요? 저는 했거든요. 뭐래요? 저희 운전면허 뒤에 보면은 내가 죽으면은 장기를 뭐 기증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장기를 기증한다는 거는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하지만 누구한테 준다는 건 없어요. 그럼 그게 장기를 하는 센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센터에서 그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 백성민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족이면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정을 못하고 가족한테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합법적으로 센터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신장한 쪽을 제 자식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보죠.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뭐 방송 아이템 자체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10년 그렇죠.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좀 뜨거우니까 지난주를 이번 주 뜨겁게 달군 이슈인데 징변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이슈냐면 이제 숙직입니다. 지난해 8월에 농협 남성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이 당직 근무를 할 때 왜 여성들은 주말하고 휴일에만 낮에 근무를 하고
야간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다 전담을 하느냐 이거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다라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면서 인권위 진정을 냈어요. 네. 인권위에서 이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숙직과 당직은 다 남자들이 했던 걸로 그냥 알려져 있죠. 실제는 어때요? 지금도 남성만 숙직하는 곳이 많긴 해요. 이게 이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좀 조사를 해보면 한 28곳 가운데서 지금도 16곳은 남성만 숙직을 하고 있고요. 8곳은 남녀가 같이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그리고 4곳은 아예 숙직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된 게 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직원이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느 회사 어느 지방 기관이나. 그냥 학교 선생님 대부분 남자.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곳도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이제 학교는 요즘 제가 숙직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자가 더 많은데 남자들만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야 돼?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빚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 할게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렇죠. 보름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사 같은 경우 야간 당직 다 여기저기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 언론사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언론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러니까 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있어서도 있지만 비상 대기 같은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는 좀 특수한 조직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언론사도 요즘에 야간 당직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해가지고 왜 남자만 불리하게 차별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만 왜 군대 가요? 이거는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남자 직원들도 남성들이 이거 약간 이거야말로 오히려 남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역차별이다, 뭐.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나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임산부가 아닌 여성은 왜?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작이.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인권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낸 거냐면 이제 성차별까지 아니라고 봤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분노를 한다는 건데 합리적 이유 있는 네. 차별이다. 무슨 실제로 남녀 업무 강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남직원은 야간 숙직, 여직원한테는 주말 휴일 낮 일찍을 부여하고 있는데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찍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근 업무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반발이 제일 심해요.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내근 업무에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여자는 왜 안 돼?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 야근이 휴일 일찍보다 6시간 정도 길긴 하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하진 않다.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마지막 이거죠.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 남자는 괜찮냐? 남자도 밤에 무섭다. 네. 이제 이러면서 진짜로 이러면서 이게 남성 직원들 입장에서 이 지금 인권위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냐? 라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결론은 뭐 결론은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인권위 입장에서는 네. 여성에게 만약에 원래 그 남녀 평등, 형식적 평등대로 야간 숙직 근무를 여성에게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똑같이? 네. 이거는 형식적으로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 네. 다만 네. 남성만 야간 숙직을 이제 인권위도 약간 남성들의 이 반발을 고려했어요. 남성만 야간 숙직을 서는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해서 여성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대로 가고 나중에는 이른바 생각해봐라 뭐 이런 그럼 거. 더 안전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진정서를 접수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요 당사자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냥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 네. 이건 그냥 남자만 저녁에 숙직하라는 걸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괜찮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동료 남성 직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변 이런 거 나오면 인터넷 커뮤니티 뭐나 인터넷 기사 댓글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기사 좀 댓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댓글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공포심이 성별 따라 오느냐. 왜냐면 아까 뭐 남자도 저녁에는 뭐 여성은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숙직이 현저해도 어렵지 않다면 여성도 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이제 굳이 차별이 없다. 숙직이나 일찍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뭐
다른 또 반응도 있습니다. 남성은 야간 숙직 근무, 여성은 주말과 공휴일 일찍 근무가 똑같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난리가 나니까 어제 인권위가 추가 입장문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위도 무조건 여성들은 계속해서 이 숙직을 하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숙직을 하는데도 특별한 어려움 없게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보안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뭐 군포심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하는 쪽으로 나가자라는 게 우리 취지였다라고 인권위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 규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켜봤을 때 뭐 어느 나라보다도 치안이 안전한 네. 나라라고 하니까 그런 곳이라면 네. 괜찮지만 예를 들면 보안 시설 잘 예. 되고 출입 아무나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밖에 시설이라면. 이제 뭐 경비를 하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또 네. 불안해 보이는 곳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번한 뭐 대중시설 뭐 화장실 이런 데서조차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니까 네. 그걸 좀 잘 따져보자라고 했어요. 인권위에서는. 자, 우리 세 분.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거 얘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백성호 씨 같으면은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백성호. 예전 같으면은 논란이 될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오히려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역차별받는 거 아니냐 남자라는 이유로 네. 이런 분노들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여성도 전부 저기 야간 뭐 당직에 서게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도 보진 않지만 네. 이제는 무조건 남자니까 너네가 다 해. 라는 그런 사회 문화는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변은요? 아니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 진짜 군대 남자만 가야 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가냐면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는 남자를 싫어하는 이상 맞아.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꼭 얘기가. 젠더 갈등이. 네, 젠더 갈등으로 가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통일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국가에서 나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일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러면 안정할 수 있었을 때 뭐 여성의 숫자가 비례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70%가 여성이야. 그런데 남자가 30%인데 남자들만 돌아가면서 근무해. 이런 곳이 있다라면 이건 좀 과하다라든가 좀 제3의 대안 같은 걸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서로 막 커뮤니티에서 싸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담변은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이걸 잘못 얘기했다가 한 20년 동안 이 오늘의 라디오가 박자당하고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네. 저는 법원의 이 얘기가 굉장히 인권이. 인권위의 이 얘기가 굉장히 울림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도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거의 평등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렇기 위해서는 여성도 그만큼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전 직장에서 일찍을 해봤거든요.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일찍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자체. 변호사들이 일찍을 안 하니까 일찍 당직. 네, 꼭 남성이 당직을 하고 여성이 일찍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차별이 있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저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저는 이거 인권위가 네. 저는 결론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들 쓰잖아요. 그걸 좀 잘못 썼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판결할 때도 보면 판사 막 쓰잖아요. 이유 막 이거 좀 막 쓰잖아. 자기 논거들을. 이것도 그런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최근에 추가 입장 냈다는 거 있잖아요.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앞에 썼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처음에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지금 문자도 들어오는데 섬에서 여교사 혼자 관살 그렇죠. 살다 이런 네, 있었거든요. 있었죠. 맞아요. 그런 위험성이 여성이 노출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도 좀 위험하다.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보완하자라는 얘기 앞에 쓰고 시작을 했었는데 앞에 당직 근무나 휴일 근무 뭐가 힘드냐 이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당직 힘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럼요. 일어난다면 또 바로 출근해야 힘든 거야. 돼요. 그럼요. 그건 당연히 힘들어. 근데 그거를 야 휴일 나오잖아 여자들은 똑같아. 낮에,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처음에 써버리면 접근을 그죠.
그 결정을 받는 사람 읽을 때 이게 뭐야?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남자들 중에는 휴일날 회사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전곡을 찔러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인권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뭐 공감을 하는데 그 좀 정치적으로 요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아니, 미숙했다. 그리고 너무들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들. 그래요. 저는 진짜. 저는 양 변호사님의 의견 동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저는 모든 갈등 중에 남녀가 서로를 싫어하는 건 진짜 이건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떡하라고 네. 세상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네. 여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현의 정치쇼 네. 금요일을 정리하는 시간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양변 오늘의 그림은 자 대충 짐작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림을 골랐을지.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던 갈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물게 메모를 했는데 테디마저도 삼변쇼는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은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른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 소개시켜드릴 때 한 가지는 이제 좀 들으시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그림 자체는 19세기, 18세기 말이구나. 18세기 말에 그려진 거니까 그 시대상까지 좀 고려를 해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림 자체를 놓고도 논란은 있어요. 그림의 제목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고요. 전에 싸우고 이 있네.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를 저기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폭력은 정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재로 그림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림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림의 화풍이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건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를 만든 게 로물루스가 로마를 만들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를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니까 인구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를 키워야겠다, 국가를 키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로물루스가 어떤 계략을 쓰냐면 사비니 인근에 이제 사비니 부족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비니 부족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사비니 남자들을 진땅 취하게 만든 다음에 젊은 여자들을 몽땅 납치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죠. 여자가 없었나? 여자가 부족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비니 여인들은 약탈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사비니 남자들은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자기 누이들, 딸들을 납치를 당한 거니까. 그래서 갈고 닦아서 몇 년 뒤에 로마를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 중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약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고요. 다비드처럼 다비드가 거의 유일한데 중재를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탄복판에 이 그림 보시면 전쟁터 한복판에 여성들이 뛰어들어 있죠. 가운데 이렇게 팔을 쫙 벌어서 양쪽을 말리고 있고 밑에 아이들까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전사들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방패가 보이는 사람이 로물루스예요. 방패에 이제 늑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맨 오른쪽에? 네, 맨 오른쪽에. 늑대 그림 있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중년으로 수염이 있어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 여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사비니족의 족장인 거예요. 부족장인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납치돼서 왔지만 지난 세월 동안에 남편이 됐고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오빠하고 남편들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였던 사비니 여인들이 나서서 이 전쟁만은 피하자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 중재를 해서 이 전쟁을 멈췄다라는 일화가 역사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비드가 이걸 왜 그러냐면 다비드 본인도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파 일원이었고 의회의 의장을 맡았을 정도의 화가였어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나폴레옹 편이 돼서 나폴레옹의 처상화를 그렸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희한하네. 그 유명한 그 나폴레옹의 아플스 건너는 장면, 예, 거구나. 그 장면을 그렸던 화가이기도 한데 이 뒤에 보시면 이게 기원전 3,000년 일인데 뒤에 성이 불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사실 기원전 3,000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저건 성이 아니라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저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프랑스 사회가 서로 죽고 죽일 만큼의 치열한 갈등에 빠져있던 시대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우리 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림을 왜냐면 그린 그 당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있어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목이 잘리는 반주 대성령. 사람 그래서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파리 시민들은 이 그림을 보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라고도 하거든요. 연말인데 좀 이런 일화를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을 만큼의 우리 사회도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저 같고 그림 어디 걸려 있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렸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저거 그냥 그래서 본 것 같아. 해가지고 저 복사해가지고 여의도에 갖다 놔야 되나? 왜요? 여의도 싸우지 말라고. 그런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실이나 연말이고 해서 골라온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그림 멋있다. 잘해. 야, 박효정님 멋져. 양변책 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출판기념회 하면 저희는 저 초대를 저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아니 뭔 출판 기념회를 제가 뭐라고 뭐 하세요. 우리끼리라도. 밥 살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롱드즈를 마지막으로 해서 김태현의 정치쇼 신삼변시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탐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